안녕, 수공닷컴의 수원시 성우쌤이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지하수의 작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하수의 작용. 지하수, 그 흙 밑에, 그 지금 밑에 이렇게 흐르는 물 있잖아요. 그치? 그 지하수라고 얘기를 해요. 지하수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지하수가 흘러다니다가 물 밑, 땅 밑에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만약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대를 만났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네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막 흘러다 보니까 여기가 석회암 지대야.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요. 요 반응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석회암 지대에 지하수가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지하수는 물이야. 근데 뭐가 들어있는 물이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는 물이에요. 지하수가.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석회암을 녹여. 그래서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석회암 지대를 만나잖아. 만나면은 요 지하수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석회암을 녹이기 시작을 해. 녹여서 만들어지는 동굴이 바로 석회동굴입니다. 그러면 봐봐. 녹였어. 깎아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석회동굴은 침식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수의 침식 때문에 생긴 게 석회동굴이구나. 탄산수소 칼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아셔야 돼요. 탄산수소 칼슘 따라해보자. 탄산수소 칼슘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유석, 석순, 석주 한번 봐볼까? 저번 시간에 저번 주인가 1박 2일에 그 동굴이 한번 나왔었거든. 그 동굴에 종유석, 석순, 석주가 다 나왔었어요. 종유석은 뭐냐면 위에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종유석이라고 얘기를 해. 고드름처럼 이렇게. 탄산수소 칼슘 요 성분이 있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야. 쌓여서 만들어졌어? 뭐지? 그렇지. 퇴적이에요. 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종유석. 그리고 위에서 똑똑 떨어지면 밑에서부터도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렇지.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 석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순. 잘 알아둬야 돼. 고드름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종유석이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건 석순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오다가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서 기둥처럼 이런 형성을 하겠다. 그지? 기둥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렇지. 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주.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요거 다 암기를 하시고 연습장에 몇 번씩 써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다 그러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다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줄게요. 석회동굴은 침식이고요. 종유석, 석순, 석주는 쌓여서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래서 퇴적.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이쪽 보자. 해수의 작용. 해수가 뭐니? 바닷물이야. 해안가 근처에서도 요 바닷물, 특히 파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형들이 생기거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해수의 작용, 파도의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도가 막 세게 쳐. 파도가 세게 치는 지역에서는 그 주변에 있던 지형들이 깎일까? 아니면 계속해서 어떻게 퇴적이 될까? 파도가 막 세게 쳐. 막 이렇게 때려. 막 때리면은 깎이겠지. 맞아요.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침식이라는 건 깎였다는 얘기야. 부서졌다는 얘기잖아. 부서졌으면 그 알갱이들이 어딘가에는 쌓여야 되겠지. 그지? 맞아.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곳도 있어. 그래서 해수의 작용에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을 나눠가지고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침식은 어떤 지형들이 있을까? 해식절벽, 해식동굴, 파식대지 이런 것들이 있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안가가 있고요. 여기가 바다가 있습니다. 파도가 막 쳐. 파도가 막 치면 얘가 깎여요. 부서집니다. 부서져요. 그 부서진 알갱이들이 밑으로 가서 쌓이겠지. 그지? 또 막 쳐. 그럼 또 부서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부서져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계단 모양의 지형이 생기게 돼요. 알겠지? 네, 이렇게 돼. 그리고 요 평평한 지형이 생기고 여기에서 깎인 알갱이들은 여기에 쌓이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절벽을 무슨 절벽? 해식 절벽. 그리고 요 평평해진 지형을 파식대지. 그리고 계속 한 곳만 때리면 거기에 동굴이 생기겠네. 원래 해식 동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퇴적대지는 뭐냐? 여기서 부서져서 만들어진 그런 알갱이들이 요 아래쪽에 쌓이거든. 쌓여서 만들어진 요 지형을 우리는 퇴적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가 되나요? 네,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이해 안 가거나 선생님이 좀 빠르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정지시켜놓고 몇 번씩 반복해서 듣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가서 수업하는 학생들 있잖아, 그지? 그 학생들 직접 선생님이 수업하러 갔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모래사장. 요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아이고,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해안선의 변화. 해안선이 이렇게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야.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시라고 얘기를 하고, 육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자. 바다에서 파도가 칠 텐데 튀어나온 부분에 파도가 집중적으로 치거든. 그래서 곳은 파도를 많이 맞아. 많이 맞으니까 여기에서는 침식작용이 일어나요. 깎이는 거야. 깎여. 그냥 이 알갱이들이 여기에 쌓여요. 만에서는 그래서 퇴적작용이 일어나요. 만에 알갱이들이 쌓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 요 곳은 튀어나왔던 부분은 계속해서 깎이니까 뭉툭해지고, 그리고 움푹 들어갔던 지역은 알갱이가 쌓이니까는 또 바깥으로 나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해안선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완만해지겠지. 얘는 깎여서 들어가고 얘는 쌓여서 나오니까. 그래서 해안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조로워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만 지역에 구두시설이라든지 해수욕장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침식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그랬어. 그지? 파도가 활발하게 치는 지역이야. 이 지역에다가 구두시설, 배를 정박시켜놓고 그러면 배 다 부서지잖아. 그지? 안 되겠지? 요게 해수욕장이 있으면 사람들 파도에 다 쓸려 내려갈 거 아니니? 위험하잖아. 그죠? 그래서 구두시설이나 해수욕장은 어디에 생성이 된다? 만에 생성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 뭐를 물어보냐면 이런 것들 다 섞어놓고 다음 보기 중에서 그 생성 원인이 같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퇴적지형에 의한 것들만 짝지어졌는지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만 짝지어졌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결국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100%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지하수의 침식, 석회동굴입니다. 해수의 침식, 해식절벽, 해식대지, 해식동굴, 파식대지. 식자가 들어갔잖아. 그지? 네. 얘네들이 묶여있으면 얘네들은 침식이구나. 알고 계시면 돼. 퇴적. 얘네들은 묶여있으면 공통적으로 퇴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좀 찾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